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봉규 박사님이신가요? 네네네, 아이고, 이봉규인데요. 근데 제가 아니, 정말 통화하고 싶었는데, 네네. 네네, 우리 정 선생님은 그 네네. 부정선거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예. 저는 서북청년단 구국결사대장 정함철입니다. 혹시 좀 네네, 검색해 보셨으면 아실 텐데, 네네네네. 저는 종북 세력 때 저놈들하고 현장에서 지난 17년 동안 싸운 사람이에요. 아이고, 네, 애쓰셨습니다. 누구보다도 네, 저놈들 실체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예, 예. 지금 저들이 지금 부정선거, 지금 투개표 절차상에 네. 부정선거는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초 사실관계를 아시면요, 지금 이봉규 박사님이 저놈도 완전 농란이 놀아나고 계세요, 아니, 지금. 근데요, 정 선생님, 네네. 지금 130여 군데에서 지금 소송이 들어가 있어요. 네네, 알고 부정선거라고요.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미쳤다고 130여 군데에서 저 소송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왜냐면요, 네. 제가 사실 지난 17년 매 선거 때마다 제가 투개표 참관인으로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예, 예. 현장에서 철저하게 진짜 어떤 그 부정의 행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있어 왔습니다. 제가 선거 예. 때만 되면 원주 선관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하고 엄청나게 대립하면서 갈등을 하거든요. 네, 왜냐, 네. 언론 노조라든가 이놈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민노총 졸개를 자처한 언론 노조. 네, 얘네들이 네. 선거 기간 중에 그 특정 후보 측에 편파 네. 보도나는 거 그 수준이 장난이 아닙니다.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고요. 네. 그런 문제부터 해가지고 실질적인 그놈들 공작 선거라든가 부정 선거는 정말 엄청나게 많아요.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지금 그놈들 그걸 덮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투개표 절차 속에서 이 부정 선거를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덮으려고요. 지네들 진짜 부정을 덮기 위해서 저러고 있는 거라고요. 부정선거를 밝혀야죠. 밝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방금 제가 인사업자 방송 제가 봤는데요. 네네네. 박사님 그 상식적으로 좀 생각 좀 해주세요. 저자가 말한 게 지금 네. 사전투표 용지가 인쇄된 용지가 나왔다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은 한마디로 투표함 전체를 바꾸치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아니. 그건 정 선생님이 이해를 잘못하신 거고, 투표함 전체를 바꿔치기 한 게 아니라, 사전투표함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사전 투표를 조작을 했잖아요. 전산으로 조작을 한다고요? 전산으로 조작을 해놓고, 네. 전산이라는 건 이제 서버 컴퓨터로요. 그래서 이제 네. 제 말 좀 네네. 들어보세요. 네네. 전산으로 조작해놓고, 인천 연수에는 이제 재검표가 들어갔으니까, 네. 오프라인, 다시 말해서 투표용지도 어느 정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숫자를 네. 조작을 해놓은 거에 어느 정도를. 그러니까 투표함에 쑤셔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투표 끝난 다음에 나중에 재검표 하기 전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투표 용지가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네. 투표 용지 자체가 부정했다는 증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저 박사님. 예, 예. 제가 사실 그동안 작년부터 제가 1년 동안 교도소를 갔다 왔습니다. 뭐 네? 때문에 갖다 보셨어요? 변호사법 위반인데 제가 종북세력과 싸우다가 지금 개별 전과가 20범이에요. 아이고, 민노총부터 수고하셨네. 언론노조, 전공노, 정교조 그들하고 내가 안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제가 그들과 치열하게 싸우다가 탄핵정부 때문에 내가 재판도 다 포기하고 그냥 네, 벌금 내고 했던 건데 전혀 부끄러운 죄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년 7월 10일 날 내가 구속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네. 선거 직후에 이 부정선거 논란 때문에 제가 치열하게 그들과 계속 싸워왔는데 현장에서 예, 예. 네? 이게 왜냐면요, 이거 17년 보궐대선 있잖아요. 네네. 그때는 제가 새누리당 강원도당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제가 도당 위원장이기 때문에 이미 그전부터 선거 관리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네. 알고 있는데 오죽하면 그때 이제 가짜 투표용지 때문에 우리 자유애국진영이 완전히 매몰돼 버렸거든요. 네네. 네? 그것 때문에 진짜 부정선거 다 덮여버렸어요. 그때는 대법원에 의한 선거 개입이었지 않습니까? 예, 예. 홍준표 사건을 선거운동 하루 전날에 대법원 3부에다 배당해가지고 우리 애국주의 유권자들을 완전히 분열시켜버렸잖아요. 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짓이에요. 이거는 대법원의 명백한 선거 개입이고 제가 중앙선관위까지 가가지고 당신도 왜 그 부정행위에 대해서 왜 대법원에 대해서 제재를 가지 않았느냐 하니까 이놈이 말을 못하더라고요. 책임자조차도. 예. 왜냐하면 알지만 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법원 노조 있잖아요. 네. 법원 노조가 언론 노조 소속 민노총 산하에 있는데 전공로 네. 그놈들이 그때 당시에 우리가 경선하는 이런 와중에 홍준표 사건을 계속 빨리 배당 안 하느냐면서 그 대법원 내에서 판사들 계속 압박하고 있었거든요. 언론에서 한 번씩 나왔었는데 결국은 그놈들 그 짓을 해놓고 지금 내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 기사 다 지워버렸어요. 예.
이게 그 본질은 그들의 진짜 부정을 덮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그 투표용지, 가짜 투표용지를 끄집어내가지고 우리 자유애국주의 눈을 엉뚱한 데 돌리게 만든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정 선생님이나 저랑 방향이 똑같아요. 부정선거를 밝히자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목적은 분명하죠. 그렇지. 네. 부정선거 밝혀야 돼요. 그 정 선생님도 노력하시는 거 제가 아주 고맙다고 좀 말씀드리고 애국 진영을 해서 그리고 저는 저대로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저는 저대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제가 네. 충분히 제가 그 네, 이봉규 네, 네. 박사님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정말 네. 이제 그 조금도 내가 그 네네. 의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네. 거기에 나와가지고 그동안 뭐 네. 김동성이니 뭐 누구야 그떤 뭐 여자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요 네. 사실관계가 아닌 것들을 그들이 네. 현장 전문가를 해가지고 우리 애국진영 지도자들을 완전히 바보 만들어 버렸어요 그동안. 제가 그들과 직접 대화도 하고 통하면서 지금은 그들 저를 완전히 피하죠. 저를 다 피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러시면요 이봉규 박사님 그 TV 그 채널에 저를 한번 좀 초대 좀 해주십시오. 제가 나가서 제가 왜냐면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도 뭐 이거는 뭐 아니 근데 잠깐만요. 네네 잠깐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나오셔서 네. 부정선거를 밝히자고 주장하셔야 돼요. 물론이죠. 그 저는 진짜 그럼 제가 그런데 지금 혼란스러운 게 네네 지금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은 잘 모르는 국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지금 지금 정 선생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하면은 헷갈려 사람들이 야 이게 부정선거 했다는 거야 아니야 이거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끼리 의견이 나눠져서 뭐 우파가 분열되네 어쩌네 이런 식의 인상을 주면은 헷갈린다고요. 이게 단일 대오로 부정선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정 선생님은 정 선생님대로 부정선거다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저대로 부정선거라고 계속 지금 1년이 넘게 싸우고 저는 뭐 검찰 조사, 경찰 조사, 뭐 선관위 조사, 저도 조사란 조사는 다 받았는데 나오셔서 부정선거인데 싸우는 방향이 다르다. 니네들 주장하는 게 이상하다. 이러면 시청자들이 헷갈려서 야 이거 하면서 봐 이거 부정선거 아니라는 거야 기이라는 거야 이러는 잘못된 사인을 주면은 이게 우리가 안 하는 이만 못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일 대오로 어떻든 간에 부정선거다. 이거는 때려 부셔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야지 부정선거인데 방향이 다르다. 뭐 어쩌다 내가 말하는 부정선거가 맞다. 네가 말하는 부정선거는 틀리다. 이러면은 아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봉규 박사님, 예. 이봉규 박사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서로의 주장에 대해서 다투자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원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저도 분명히 만약에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은 저는 진짜 저놈들이 그 문재인 저놈이나 어쨌든 종북 세력들 그동안 매 선거 때마다 부정 공작 선거들을 자행했던 제가 실제 증거들 다 쥐고 있어요.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원주의 이광재 의원 아시죠? 네. 이광재 의원도 2010년도에 부친 정지 테러 사건이 완전 골수 민주당원인데 이놈이 현장에서 나는 한나라당 지지자들하고 외치는 바람에 전국의 언론이 데스트필을 해버렸거든요. 선거는 개판돼 버렸고 결국은 그놈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도움을 구하다는 모든 진실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그런 공작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이제 그 이봉규 뭐 박사님이나 몇몇 이제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이 좀 물론 이제 그 박사님이 그 증거를 처음에 만들어내신 분은 아니에요. 그걸 현장에서 누가 영상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조작된지 제가 다 확인을 했었어요. 작년에 하도 황당해가지고 자꾸 이게 부정의 증거다, 영상이다, 사진이다 다 제시했던 것들이 도대체 다 흐려가지고 진짜 원본 영상이 누구냐, 누가 찍은 거냐 제가 이 추적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확인을 했어요. 누가 이거 영상을 찍었는지 이거 기가 막힙니다. 지금 그 얘기를 들어보시면요. 제가 그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그 현장에 추적했을 때 영상까지 다 확보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요. 그 개표장 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유튜브를 개설한 지 얼마 안 된 친구입니다. 그 선거에서 한 달 전인가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막 이제 개설한 친구인데 개표 현장을 1시간 분량을 아주 이제 선명한 영상으로는 전체적으로 찍어요. 전체적으로. 전혀 아무런 문제 없죠. 거기 아무런 멘트도 없습니다. 그냥 영상만 오리지널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딱 그 한 개만 올라가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뭐 계속 부정의 증거다, 영상이다, 사진이 나오는 것 들어보니까 그 영상에서 특정 부분만 사진을 캡처하고 특정 부분만 영상을 캡처해가지고 부정이라 올린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제외투표용지가 쏟아내면 당연히 흑백이거든요. 밑에 그 도장도 그 검정색이고 위에 그 선관위 청인도 검정색입니다. 제외투표함을 여니까 당연히 검정색 나오는 거 정상적인 건데 네. 나중에 부정을 증거라고 제시한 놈들은 그 앞에 제외투표함이 열리는 걸 지워버리고 그냥 나와 있는 것만 사진 찍어가지고 봐라 복사해가지고 나온 거 아니냐, 복사해 집어넣었다, 이렇게 선동하는 겁니다. 예. 이게 이 내용이 정말 심각해요. 제가 작년에 제가 교도소만 안 들어갔더라면은 그때 내가 이걸 끝냈을 텐데 들어가는 사이에 그때 제가 전부 다 확인을 했었어요. 이게 어떻게 왜곡됐는지. 그래서 제가 너무나 좀 안타까운 게 한 번쯤은 차라리 그 이번에 재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들이 부정의 그 증거라고 얘기했던 영상이나 사진들을 하나하나씩 올려가지고 이게 기초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거짓이라는 걸, 거짓된 사진에 이걸 검증하자는 겁니다. 한 번쯤 저를 좀 불러서라도요. 저도 이제 네네. 그 제가 이제 이렇게 들어보니까 네. 이게 시청자가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리더라도 우리는 진실을 아니, 추구해야지. 우리가 어설픈 그러니까 거짓수가면 100패입니다. 아니 100패. 어설픈 거짓이 아니라 네. 지금 지금까지 이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나온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번에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것도 있고. 네. 예. 그런 걸로 몰아가야지. 그 옛날 선거를 자꾸 얘기하면 이게 초점이 흐트러져서 그러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4.15 선거에 집중해서 4.15가 부정됐다고 해야지 그 전에 선거가 부정됐다, 그 전 뭐 이런 네네. 얘기를 하면 아니요. 이명 박사 알겠습니다. 제가 과거 거는 제체대로 이번에 4.15 그것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것만 해도 전부 다 조작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만이라도 그러니까 정 선생님 4.15가 조작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물론 그거에 대해서요. 잠깐만요. 네네. 제 얘기 들어보세요. 네. 4.15 조작된 걸 얘기하는데 네.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조작된 거라는 거는 엉터리다. 내가 얘기하는 조작된 게 진짜다. 이렇게 하면은 시청자들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틀렸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얘기하는 4.15에 조작된 것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잠깐 박사님. 네네. 지금요 어차피 박사님도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 자유우파 진영에 지금 부정선거를 주장한 사람들이 물론 다수라고 치더라도요. 최소한 소수인 뭐 정규재 대표라든가 조갑재 박사라든가 그 위에 뭐 이병태 교수라는 여러 분들은 지금 당연히 뭐 그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지금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투개표 절차상의 부정선거는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이런 두 가지 목소리가 우리 진영 내에 지금 뭐 혼돈하고 있어요 지금. 저도 저를 지지하는 많은 우리 애국 동지들도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에 대해서. 근데 투개표상의 조작은 없었다고 믿으시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기초 사실관계 투개표 관리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요. 그게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아니 IBM의 컴퓨터를 설계하신 분이 전자개표기는 조작을 할 수 있는 전자개표기래요. 그래서 그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그런 전문가라고 나온 놈들이 IBM 회로를 설계하신 분이 전문가죠. IBM 세계 최고의 컴퓨터 회사인데 그 회로를 설계하신 분인데 전문가 중에 최고 전문가죠. 이봉규 박사 한 가지 좀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낙곰수라든가 좌파 진영에서 계속 부정선거 주장하신 건 아실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좀 주장하는 거 판박입니다. 똑같아요.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부정선거라 해가지고 현장까지 사전투표함이 도둑질 맞는데 가지고 그 보관되는 4, 5일 동안에 선관위 가가지고 텐트 치고 지키던 애들이 그들입니다. 네? 그들이 지금 그때 2017년 이후로 단 한 번이라도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얘들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요. 걔들이 김어준이 같은 애들이 부정선거라고 그때 그 영화도 만들고 그런 거는 네네. 그런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이다 이거예요. 전자개표기 시스템이요. 그런데 이번에 4.15 총선은 그거를 완전히 실전에 활용한 거고
김어준이가 그때 떠든 거는 이런 위험성이 있는 거를 음모론으로 이제 소설을 쓴 건데 그 소설을 현실화시킨 게 이번에 양정철과 조혜주가 완전히 그 소설을 현실로 적용을 시킨 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 네네.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과거에도 박근혜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 때 그놈들 부정선거 주장할 때 저는 그들이 어떻게 선동하는지 계속 면밀히 주시해 왔었거든요. 예, 예. 주시하다가 2016년도 혹시 그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에서 결국 계속 부정선거의 늪에 그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진보 진영의 유권자들 글이 안 나와요. 투표장에. 안 예. 나오다 보니까 박주민 의원이 TF 팀장이 돼가지고 민주당 차원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들이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2주인가 3주인가에 걸쳐가지고 한마디로 네. 그때 한상전 씨 있잖아요. 지금 한상전 씨인가. 네네네. 그 사람이 뭐 물병까지 던져가면서 부정인데 왜 아니냐고 하냐고. 그래도 네. 보니까 박주민하고 얘들 끝까지 버티면서 중앙선관 네. 협력과 해서 모든 중간중간에 어떤 시스템, 투개표가 네. 어떤 절차로 가는지 어떤 감시 절차가 되는지에 대해서 다 오픈해서 교육시킨 거예요. 네. 그때 당시 그들이 완전히 탈출했었습니다. 좌파 진영이. 제가 정확하게 그걸 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들이 그 공청회 영상도 제가 눈으로 직접 봤고. 네? 네. 지금 얘네들 그런 거 싹 다 지웠습니다, 지금. 싹 다 예. 지웠는데 지금 아무리 차도 없어요. 제가 당연히 그때 캡처해놓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 좀 참 있는데 이게 엄청난 공작입니다. 저놈들이 그동안 그 보수 개미,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늪에 빠져 있다가 걔들이 탈출하면서 걔네들은 이제 다 알아요. 현장에서 뭐 지금 우리 진영에서는 지금 오히려 뭐 자동 전자개표기다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 투개표 시스템은요, 100% 수개표입니다. 다만 자동 분류기에서 그 한 과정만 사람의 손을, 기계 손을 빌려가지고 분류의 시간만 빨라주는 거지, 이것도 다 사람이 눈을 거치기 때문에 100% 수개표로 해가지고 합산되고 그렇게 발표가 된다고요. 근데 정 선생님도 네네. 조금 모르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전자개표기 있잖아요. 자동 그게 분류기. 이제 네. 자동 분류기가 네. 2번 표로 들어가는 게 5장에 한 장이 1번으로 하게 명령을 소스 코드를 열어서 조작을 하면은 그렇게 조작이 된 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네. 부여에서 정진석이 부여에서 현장에서 나왔잖아요. 400 몇 장 중에서 70장이 잘못된 게 나왔잖아요. 그거는요, 그걸 조작해서 그런 게 아니면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아니 그게 나왔잖아요. 현장에서 나와서 다시 리셋했잖아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부여 네. 개표소에서 그런 네. 영상을 제가 봤어요. 보니까 네. 그 선관위 직원이 이제 그 뭐 카메라 찍지 말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 제가 다 들었거든요. 예. 도대체 개표장에서 왜 사진을 못 찍게 하는 거 나도 이해가 안 됐는데 그 앞에 영상하고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그 자동 분류기는요, 기본적으로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광학 시스템이라서 스캔 기능으로 해가지고 투표용지 읽어드리거든요. 읽어드리다 보니까 광학 그 부분이 빛에는 약해요. 그래서 그 카메라는 다 허용하되 후레쉬는 터뜨리지 말라고 이제 사전에 그 교육을 합니다. 개표장에서. 뭐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400 몇 장 중에서 70장이나 70 몇 장인가 60 몇 장인가 그게 잘못된 게 나왔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게 이제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그 후레쉬 때문에. 아니 이거 보세요. 정 선생님. 네네. 400 몇 장 중에서 70장이 오류가 발생하면 그 전자개표기는 그건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그게 무효 아닙니까? 그게? 물론이죠. 그런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래서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뒤집었는데 다른 데도 다 그 개표기로 한 거예요. 전국이. 그런데 똑같은 개표기로요. 그냥 개표기가 아니고 자동 아니 분류기를 그러니까 가지고. 분류기 말이에요. 분류기. 그러니까 그게 그 득표가 거의 최종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집계심사부에서 개수기를 통해 다시 확인을 한다고요. 나 참 답답하시네. 그 개표기를 분류기에서 그 다음에 서버로 들어가서 집계가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봉규 대표님은 지금 자동 분류기에서. 아니, 그게 400 몇 장에서 70장이 잘못된 그 전자개표기가, 분류기가. 네네. 그게 전국에서 사용이 됐는데, 그걸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부정인데. 자, 보세요. 이봉규 박사님은 지금 자동 분류기에서, 네? 그게 이제 카운팅 되면서 이제 가는 그 수치가 좀 중앙 서버로 자동으로 전송된다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 거기서 집계해서 서버로 들어가는 거죠. 집계해서. 거기서 그 자동 분류기에서 말인가요? 아니, 자동 분류기 그다음에 현장에서 또 집계를 하잖아요. 네, 심사집계부를 거쳐서. 거쳐서 확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확인 절차 거치는데. 네, 직접 수기로 다 기재 다 하거든요. 네, 수기로. 거치는데. 네네. 거기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거기서 소리 지르고 막 다시 하자고 그래서 리셋 했으니까 그게 밝혀졌는데
400장 중에서 4장이라도 이거 큰일 나는 기계인데 400장 중에서 70장이나 잘못된 기계를 했는데 다른 데는 그걸 안 하고 그냥 다 이제 카운팅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참관인들이 다행히 그거를 이상하다고 그걸 이제 판단을 하고 그걸 이제 난리를 쳐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안 되는 거 그걸 안 했으니까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리고 이번에 네네. 재검표 과정에서 나왔잖아요. 네. 이상한 투표지들, 있을 수 없는 투표지들 나왔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투표지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까지요. 네, 네. 그 문제까지 제가 일단 그쪽 인천 선관이잖아요. 예, 인천 선관이니까 내가 직접 통화는 안 해봤는데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인천 선관위 담당자 직접 통화를 할 겁니다. 예, 제가 예. 정확하게 사실관계 파악한 다음에 네. 네?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제 뭐 다시 공개적으로 하겠지만 저도 이미 일부 제가 확인한 부분이 있어요. 확인한 부분이 네. 있는데 어쨌든 선관위에 직접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네네. 월요일 날 지금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할 건데 네네네. 어쨌든 이 문제만큼은 네. 지금 그 외에도 많은 영상들이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제시되고 있는 영상들이 조작된 사실들이 확인됐어요. 확인. 제가 제가 어떤 주장을 펼치는 거 아닙니다. 팩트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이것만큼은 부정선거를 정 선생님도 밝히자고 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진짜 부정선거를 잡자는 거예요. 진짜 부정선거는 정 선생님 생각하는 부정선거는 뭐예요? 지금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게 가장 근본적인 게 네? 좀 네. 이번에 좀 예를 들어서 김경수 의원 지금 드루킹 문제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솔직히 매 선거 때마다 민노총 산하에 있는 알잖아요. 공무원이나 정교조나 얘네들이 사실 네. 투개표 사무관을 참여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도 선관위에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당신들 솔직히 민노총은 특정 정치 집단인데 그들 소속의 공무원들이 사무원이 있으면 솔직히 우리가 당연히 불신하지 않겠냐. 네? 그럼 자기네도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예. 그들 다 배제시키면 할 사람이 없으니까. 예. 그러면 최소한 그렇다면은 참관인들이 투개표 시스템에서 정확한 교육이 되고 이해가 있어야만이 혹시나 투개표 사무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규정에 의해 가지고 문제 제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정확하게.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건 정말 필요해요. 지금 이제 좌파 진영의 이제 시민의 눈 아시죠? 예. 시민의 눈 홈페이지 한번 좀 검색해서 들어가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예. 그들은 참관인 교육이 이제 뭐 투표 참관인, 개표 참관인 어떻게 감시라고 해야 되는지까지 아주 자세하게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 반면에 우리 진영은 그런 교육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어떤 그런 부정 행위들 하다못해 뭐 예를 들어서 도장 이번에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일장기 그러니까 도장. 정 선생님이 주장하시는 부정선거라는 건 어떤 부정선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 그거죠. 언론들. 네? 예. 지금 언론들이 한마디로 민노총기 산하에 있다 보니까 우리 쪽 후보가 별 문제도 없는데도 이놈들이 뭔가 있으면은 아주 대석특비를 해버리고 만약에 민주당 쪽에 후보가 크게 문제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들은 보도를 아주 작게 하거나 보도를 안 해버려요. 그는 전형적인 겁니다. 모든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 정도밖에 안 했다, 이번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네? 근데 엄청난 부정선거를 저질렀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이 해킹 아시죠? 해킹. 해킹은 잘 알죠. 예, 그래서 해킹은 밖에서 뚫고 들어와서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 소스 코드를 열어줬어요. 뚫고 들어오게 문을 열어주고 짜고 들어와서 다 해먹은 거예요. 엄청난 일을 했는데 아니 지금 그 정도밖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그냥 추정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네? 전문가가 자 일단 아까 IBM 회로도 설계한 분 얘기했고 그다음 벤자민 윌커슨이에요. 그다음에 자 미시간대 교수 있잖아요. 미시간대 그 교수 누구더라? 지금 세계 최고의 부정선거 탐지 전문가 교수 있어요. 그분이 한국의 4.15 선거는 사기다고 논문을 4번인가 5번 논문을 냈어요. 그냥 칼럼이 아니라 논문. 그러니까 그 칼럼에 읽어보면 그 사기로 소스코드 들어와서 다 조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게 되면 네네. 그게 그들의 주장일 뿐이지 그게 팩트가 진실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세계 최고의 권위자들이 주장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최고의 박영하 교수라고 통계 전문가 있어요. 네네. 그분이 얘기했잖아요. 이거 부정선거다. 하나님이 조작하지 않았으면은 이건 부정선거다 하고
아니, 그리고 논리적으로 다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자, 봉인지 뜯어진 거, 그 다음에 투표함 보관함 있죠? 투표 보관함이 삼립방 상자에 있는데 그것도 두 손이 들어갈 정도로 빵꾸가 뚫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사전 투표 보관함에 CCTV가 없어요. 그 다음에 투표함은 빵꾸가 뚫어져 있어서 두 손이 들어갈 수가, 그냥 쑤셔 넣고 빼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봉규 박사님, 네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 사실이 아닌 게 다 확인된 내용들입니다. 아니, CCTV 없는 데가 많았잖아요, 이번에. 사전투표 하면 말인가요? 예, 사전투표 보관함. 관외 사전투표 보관. 말씀하시는 거죠. 관외 사전투표함. 예. 네. 관외 사전투표 보관 장소에, 네네. 그 보관 장소에 CCTV가 없었잖아요. 자, 관내 사전투표하면 CCTV가 있는, 거기 창고에 있는 건 다 아시죠? 예, 관외 말이에요, 관외 사전투표하면 우체국을 통해가지고, 예. 네? 그 순차적으로 해당 선관위로 도착을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떤 특정 장소에다가 보관하지 못하는 겁니다. 올 때마다 문 열고 들어가고 문 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근데요, 네네. 정 선생님, 우리나라에 얼마나 CCTV가 지금 골목골목이 잘 돼 있습니까? 근데 그 엄청난 투표지를 보관하는 장소에 CCTV를 설치 안 한다는 거는, 그거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없었어도 CCTV를 긴급하게, 제가요, 요번에 이제 사무실에 CCTV 설치했는데, 금방 와서 세스코에서 CCTV 금방 설치해줘요. 그럼 투표함을 보관하는 데는 만약에 장소에 없었다 하더라도 금방 와서 CCTV를 그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게 관내 사전투표하면 철저하게 24시간으로 다 돼 있는데, 관내 투표한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하긴 이제 거기 하도 이제 그 사전투표가 많다 보니까 저도 그냥 충분히 공감해요. 그러면 많아도 CCTV 설치해야죠. 그러면 그거는.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가지고 관외 투표함도 그건 앞으로 얘기고 절차를 하면 됩니다. 4.15 총선 얘기예요. 4.15 총선에. 지금 그거는 규정대로 한 거예요. 규정대로 관내 투표하면 그렇게 CCTV라든가 이런 거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 했던 겁니다. 근데 정 선생님은 애국진영 편입니까? 아니면은 저짝에 부정선거를 한 놈들 편입니까? 아니, 부정선거 한 거를 밝히셔야지 왜 그걸 변론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 이름으로 검색해 보세요. 제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걸 아시고도 만약 그런 질문 던지신다면 그 질문 하시는 분이 문제인 겁니다. 아니, 근데 진정성을 제가 믿어요. 근데 왜 부정선거 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자꾸 부정선거 안 했다는 사람들처럼 이게 변론을 해주냐 이거죠. 왜 CCTV 없는 것도 정당화 시켜주고 다 왜 그러냐 이거죠. 박사님, 한 가지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우리 보수 개멸 그 세력들 있잖아요. 그 예창 우리 자유애국진영 곳곳에 그놈들 세력들 심어놨어요, 지금. 그놈들 우리 애국진영을 계속 분열을 가중시키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들과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들과 싸우고 있는데. 그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게 그겁니다.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최소한 우리 그 자유우파 진영에 저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있다는 건 팩트예요. 아무리 이제 지금 부정선거를 외치는 사람들이 다수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지금 외치는 게 진짜 만약에 제가 문재인 정권을 위해서 그렇다 생각하신다면 이건 정말 큰 오산이고요. 조금이라도 진정성을 이해해 주신다면 한 번쯤은 차라리 한번 불러서 그러면 우리가 좀 제가 주장하고 있는 거, 제가 조갑제 TV라든가 정규제 TV 나서서 내가 발언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팩트 영상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제시하고 있는 영상과 사진들이 조작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왜 제가 조작됐다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해주셔야만이 최소한 그래도 이봉규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진짜 잘못된 게 빠지지 않아요, 그나마. 아니면 그들에게,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제 입장에서 그들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저 나름대로 우리 정 선생님도 이제 확신을 가지고 애국운동 하신 거 제가 이제 존중하고요. 그거는 존경하고. 네네. 저는 저 나름대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4.15 전서부터 이걸 제가 팔로우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새끼들은 부정선거 진짜 지독하게 저질렀구나. 아니면 100%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싸우고 있는 거니까 우리 정 선생님은 정 선생님대로 또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게 있네요. 보니까. 왜냐하면 이래 되면은 그냥 이대로 계속 하게 되면은 이웅규 박사님이나 공병호 박사나 이런 분들하고 저하고 싸우게 됩니다. 공개적으로요. 왜 싸워요? 부정선거를 밝히자고 서로 노력하는 분인데 우리가 왜 싸울 필요가 없죠?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한다면은 차라리 한 장이 만나는 게 가장 현명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죠. 부정선거 밝히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정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저 정 선생님이나 저나. 그러니까 그죠? 지금 제기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 방식이 서로 그거는 부모 자식지간에도 의견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정 선생님은 정 선생님 그 방식대로 문재인 정부하고 싸우면 되고 저는 저 방식대로 싸우면 되지 정 선생님하고 저하고 왜 갈라치기를 하면서 싸워야 되냐 이거죠. 싸울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조금 마지막으로 네? 네네, 말씀하세요. 사실 저 네. 오늘 아침에 제가 황교안 그 후보님하고 통화했거든요. 아, 네. 그분이 어제 그 기자회견 한 건데 저도 기겁을 해가지고 네. 그분한테 얘기했더니만 그분도 지금 고스란히 민경욱 전 의원이 주장한 거니까 그대로 거의 다 진실로 착각하고서 그대로 발표하셨던데 이제 조만간에 어쨌든 저도 누구야 정광훈 네. 그 목사님 그쪽이나 조원진 대표 쪽이나 지금 네네.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죠. 사실 그 지도자들 책임이 있어요. 자기네 자당의 당원들이 네? 서로 이제 이준석인 부정선거 없다고 그러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당원들 중에서 부정선거에 빠지는 사람도 많단 말입니다, 지금. 예. 그건 아시잖아요. 그럼 네. 최소한 어차피 내년 대선을 앞두고서 이 문제 우리가 스스로 털어내지 못하면 내년에 자멸입니다, 자멸. 우리끼리 싸우다 무너진다고요. 우리끼리 그러니까 싸우면 안 되죠. 왜 싸워요? 자꾸 싸울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싸우면 문재인 정부하고 싸워야지. 왜 우리끼리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저는 단지 주장의 문제가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렸지만은 그 사실관계 문제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러니까 이 정 선생님은 정 선생님대로 사실관계를 주장하시면 되고 이제 그러니까 타켓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정 선생님의 방법대로 싸우시면 되고 저는 저대로 또 공병호 박사는 공병호 박사대로 또 뭐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또 주장하니까 황교안 대표는 황교안 대표대로 문경욱은 민경욱대로 총력을 기울여서 문재인 정부하고 싸워야죠. 왜 우리끼리 싸우려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방법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도 좌우지간 방법은 다른 거 좋다. 자, 타켓은 문재인 정부다. 이렇게 해서 싸우셔야지. 왜 우리끼리 내 방법이 옳은데 왜 네 방법 틀린 방법 가지고 아군끼리 총질을 하다 보면은 이 좌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입니다. 저도 항상 경계하는 게 그거예요. 저는 설령 이제 우리 애국진영 내에서 어떤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잠깐만요. 그걸 봉합하면서도 항상 적진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저는 그렇죠. 그거 잘 하셔야 돼요. 네, 그거는 절대 우리 정 선생님의 그 애국진영 그 투쟁하신 거 노력을 제가 아주 높이 평가하고요. 언제 기회 되면은 그 애국진영 싸우신 거 또 역사 이런 것도 한번 모셔서 방송도 하거나 하여튼 뭐 이런 자리를 가지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정 선생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타켓을 분명히 하자.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타켓을 문재인 정부에 하고 부정선거를 뿌리 뽑자는데 하고 방법을 서로 다르다고 해서 내 방법이 옳다고 주장하지 마시고 자기 옳다는 방법만 밀고 나가시면 돼요. 남의 방법은 우리끼리 아군끼리 남의 방법 틀렸다고 그러지 말고 내 방법만 주장해서 문재인 정부 타켓을 분명히 해서 지금까지 싸우신 노력대로 하시고 또 우린 우리대로 싸워서 결국은 예를 들어서 고지가 있다면 한 사람은 남쪽에서 쳐올라가고 한 사람은 동쪽에서 쳐올라가고 한 사람은 북쪽에서 쳐올라가고 계속 쳐올라가서 결국은 그 고지를 점령해야지 남쪽에서 쳐올라가는 사람이 북쪽에서 쳐올라가는 사람 너 잘못됐어 임만 너 거기서 쳐올라가지 마 일로 와 그러면 북쪽이 뚫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쪽이든 북쪽이든 동쪽이든 서쪽이든 결국은 고지가 문재인 정부니까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우리 정 선생님대로 지금까지 애쓰신 대로 싸워주시고 저는 저대로 싸워주고 공병호는 공병호대로 싸워주고 민경욱대로 싸워주고 이러다 보면 이게 무너질 수 있는 거지 우리끼리 자중질환해서 우리끼리 총을 겨누면요 이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좌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물론이죠. 우리끼리 무너져요. 절대 안 됩니다. 가장 경계하는 게 그 부분이고. 그럼요. 다만 어쨌든 이제 그겁니다. 적진을 향해서 가려면 사방에서 공격할 수 있는데 모두가 이제 진짜 총을 들고 총알이 장전되는 총을 들고 가야 되는데 한쪽 징에서 가짜 총을
들고 뛰어 들어가고 있다면은 그걸 이제 바로 잡아서 진짜 총을 넘겨주고 자는 게 그 예, 취지입니다. 가짜 총 들고 만약에 네. 뛰어 들어간다고 정 선생님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그냥 네네. 엄호해주면 돼요. 엄호해주면 되지. 그 가짜 총을 쏘고 너 가짜 총 들었으니 그 가짜 총을 향해서 아군끼리 등에다 칼을 꽂고 쏘고 그러면 안 되고 가짜 총이면 엄호를 해서 문재인 정부가 못 쏘도록 엄호 사격을 해주시면 돼요. 그냥 그 진짜 총 가지고 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정 선생님 의견을 저도 존중합니다. 네네. 저도 중앙선관위 중앙선관위 그 잘못을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요. 네, 저도 그 싸워주세요. 문제로 예. 저도 이제 제가 해 나갈게 하지만 어쨌든 좋습니다. 하게 되면은 좋아요. 결국은 이제 이봉규 박사님이나 좀 그동안 주장했던 부분들이 저희하고 많이 부딪히기는 될 거예요. 하지만 그걸 제가 어쨌든 타깃이 이봉규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는 것만 정확하게 인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 이봉규 박사님도 저도 사실은 우리 정 네. 선생님 응원할게요. 응원하고 제가 틈나는 방송 만약에 있다면은 우리 네네. 정 선생님 그 진영에서 고분분투 하시는 것도 제가 뭐 응원하고 그다음에 정 선생님도 이제 우리 쪽에 이제 부정선거 싸우는 사람들도 서로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방법은 다르더라도 서로 응원해서 결국은 힘을 모아서 대선 전에 이 부정선거 뿌리 뽑지 않으면요 또 부정해버리면 또 어떡합니까? 또 물론입니다. 넘어가면. 그건 예. 가능입니다. 저도 가장 예. 경계하는 건 그거니까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고맙습니다. 조만간 한번 다시 한번 연락이 네. 갈 겁니다. 아마. 우리 정 선생님의 아주 애국의 불타는 그 신념 제가 전화를 이렇게 해보니까 네네. 이게 말하자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이 되잖아요. 근데 네네. 정 선생님 통화해보니까 네. 아주 진정으로 이제 나라를 사랑하고 진짜 싸우는 것 같아서 저도 가슴 뿌듯하고요. 네, 그러나 이제 감사합니다. 정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방법이 조금 다른 거는 우리 다른 방법 가지고 서로 신념을 가지고 싸웁시다. 네, 일단 어쨌든 뭐 그 인정력 네.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예. 제 그 서북 청년단 그 제가 하는 것에서 예. 좀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네, 관심 그 문제는. 갖겠습니다. 아,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힘내십시오. 목숨 걸고 하는 일이라서 그거는. 네. 힘내십시오. 네. 그리고 네네. 네, 제가 응원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화이팅. 네, 전해주셔서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